안녕하세요. 이성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작은 번호 2 분석기기 및 분석장치 일반 부분입니다. 예. 251페이지입니다. 페이지로는 251페이지 펼치십시오. 예. 이 단원에 이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 부분을 PPT를 통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기기, 분석장치 일반이라 해가지고 분석기기 및 분석장치 일반 해가지고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여기에 이제 원리, 적용 대상 이것이 나와 있죠.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충진 컬럼, 그냥 컬럼을 씁니다. 분리관을 쓰는데 여기에 이제 시료를 통과시켜요. 그래서 이제 각 성분의 이제 분리 특성 내지는 뭐냐면 분배 특성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이동 속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분석 대상 가스 이동 속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으로부터 이제 정량, 정성 이런 분석이 가능한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적용 대상 물질은 주로 이제 우리 여러 가지 유해 인자 중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VOC죠. VOC를 이제 주로 대상으로 한다. 여기는 이제 벤젠, 먹부터 시작해서 톨루엔, 뭐 에틸벤젠, 뭐 자일렌, 뭐 등등 수도 없이 많아요. 등등등 이런 물질이 전부 다 뭐냐면 여기에 분석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는 다른 측정 방법에 비해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대비를 잘 하셔야 되겠고, 특히 이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와 기체는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중금속은 원자권 강도법 이것이 이제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개념은 다른 것들은 장치에 뭐냐면 그 개념에 대해서 잘 안 나와요. 그런데 뭐냐면 이 분석 기기에 대해서는 그 개념을 꼭꼭 그러니까 한 문제 정도 최소한 두 문제 정도가 여기에서 이제 출제가 된다. 이렇게 봐야지 됩니다. 20문제 중에 두 문제 같으면 비중이 매우 높죠. 이제 제가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그린 겁니다. 실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뭐만 보느냐면 외부 그것만 보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이런 모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구실에 이렇게 가보면 뭐 쇠뭉치같이 큰 거 이렇게 뭐 뻥 이렇게 이제 하나가 있고 이게 뭐냐 그러면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라고 그러지 그 내부를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리를 잠깐 내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는 일단 뭐냐면 그러니까 주입부가 있습니다. 구성은 일단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이 첫 번째 뭐냐면 주입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분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리관 오븐. 세 번째는 검출기. 이렇게 뭐냐면 세 가지로 되어 있다.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세 가지를 꼭 알아둬야 됩니다. 맨 먼저 뭐냐면 시료가 주입부를 통해서 들어가죠. 들어가서 분리관 오븐을 거쳐서 검출기를 통과하게 되고, 이것이 뭐냐면 정기적인 신호로 이렇게 감지가 되면서 이런 가스 크로마토그램을 얻게 됩니다. 그렇죠?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사용되는 이 운반가스라는 겁니다. 운반가스. 여기는 가스통을 제가 이제 하나 그러니까 구에다가 저기다 갖다 붙였습니다. 저 가스통에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캐리어 가스. 여기에 주입되는 뭐냐면 VOC가 만약에 주입이 된다. 여기에 주입되는 VOC를 그러니까 운반하는 가스입니다. 캐리어 가스. 그러니까 단순히 이 그러니까 운반가스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이동시키는데 기여하는 목적만 가지고 있는 거지, 이게 뭐냐 화학 반응을 하는 그런 가스가 아닙니다. 그리고 뭐냐면 운반가스는 여기 보시다시피 순도가 99.99% 이상이에요. 그리고 뭐냐면 다 물질이 뭐가 됩니까? 질소, 그 다음에 수소, 헬륨, 알곤 이런 걸 쓰죠. 그러니까 뭐냐면 비활성, 불활성 이런 걸 씁니다.
활성이 뭐냐면 없거나 불활성. 특히 뭐가 됩니까? 이 대성물질하고는 뭐가 됩니까? 더합니다. 대성물질과는 절대 뭐냐면 이 비활성, 불활성을 가져야지 돼요. 그러니까 아니면 뭐가 되면 활성을 가져버리면 어떻게 반응을 해버리죠. 그래서 분석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신뢰도도 떨어지고 오차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냐면 저런 뭐냐면 고순도를 쓰고 고순도 물질과 그 다음 비활성, 불활성이고 안정성이 아주 높은 그러한 가스를 쓴다. 그리고 뭐냐면 이 가스는 저기 보시다시피 질소, 그 다음에 질소, 여기는 뭐냐면 질소, 그 다음에 알곤, 메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 이제 검출기를 뭘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즉 FPD, FID, ECD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검출기의 종류입니다. 검출기에 따라서 각각 다른 뭐가 됩니까? 이 운반가스를 쓴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봐두셔야 되는 거예요. 질소는 전부 다 쓰죠. 그죠? 질소는 대체적으로 다 쓰는 것이고 불꽃 이온화 검출기에서는 수소나 헬륨을 요거는 이제 대체가 가능해요. 뭐로 대체 가능하다요? 요 질소 대신에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 이제 질소를 주로 쓰지만 알곤이나 메탄 같은 것도 ECD에서는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교재에도 아마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교재 251페이지에 뭐냐면 표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서 보시도록 하고 다시 이제 흑판을 한번 정리하고 보시면 여기 이제 그러니까 이 분리관입니다. 분리관 여기는 이제 주입하는 부위죠. 그래서 여기는 항상 뭐가 되느냐면 그러니까 주입을 할 때 이걸 통과할 때는 뭐가 돼? 반드시 기체로 통과해야 됩니다. 분리관을 통과를 할 때는 반드시 기체로 통과해야 돼요. 이걸 통과할 때는 그럼 여기 주입할 때는 액체도 넣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고체도 사용하고 그 다음 기체도 쓰고 뭐 이렇게 되는데 기체 같은 거는 그대로 잡아넣어요. 기체는. 그런데 뭐냐면 액체나 고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액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고체도 용출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용출 조작을 통해서 액체로 만든 다음에 그 액체를 어떻게 됩니까? 주사기로, 미량 주사기로 주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냐면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는 가열이 되면서 이 내부가, 이게 가열이 되면서 기화가 됩니다. 그 가열 기화가 되니까 여기서 가열 기화가 된 것이 기체로서 이렇게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원리를 이제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분리관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분리관은 내경이 2 내지 7mm예요. 그래 2 내지 7mm 여기 보게 되면 2 내지 7mm. 요 그러니까 볼펜 끝 정도 안 되겠습니까? 아주 미세한 거예요. 그래 분리관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 순대를 드셔보셨지. 순대 뭐냐면 그 사실은 그 돼지의 뭐냐면 내장 그 껍질 아닙니까? 내장 껍질. 거기다가 이제 그 피 같은 것을 응고된 그 피나 아니면 고기나 이런 걸 썰어가지고 채우는 게 채워서 삶는 게 그러니까 그 순대입니다. 요게 뭐냐면 이 관 자체가 순대 껍질과 같은 거예요. 껍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길이는 이게 뭐냐면 1에서 짧게는 1m, 그냥 길게는 5m까지 가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요 재료는 뭐냐면 그 껍질에 순대 껍질에 해당되는 것이 스테인리스 내지는 유리 주로 이제 이걸 많이 씁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제 합성수지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고온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저 합성수지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스테인리스 유리 이것을 이제 주로 많이 쓰는 거고 이 뭐냐면 이 내경 그러니까 즉 순대 안에 뭐냐면 뭘 채우죠? 우리가 그 핏물 같은 거 그걸 뭐냐면 채우듯이 얘도 뭐냐면 이런 것들을 채워요. 흡착형 충진물이라든지 분배형 충진물이라든지 다공성 고분자 충진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안에 뭐냐면 아주 요 가느다란 이 내경에 그 분리관에 그걸 뭐냐 꾹 채우는 순대 채우듯이 그렇게 채워가지고 이걸 5m 내지는 1m로 만든다니까 상당히 길죠. 그래서 얘가 일직선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뱅글뱅글 감아서 코일처럼 우리 왜 그러니까 볼펜에 스프링 있죠. 그런 것처럼 돌돌돌 감아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부에서는 절대 뭐냐면 응축이 일어나면 안 돼요.
응축이 일어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기온 온도가 낮으면 어떻게 되면 응축이 됩니다. 그다음 너무 높아도 뭐냐면 어떤 특정 성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대상가스마다 온도가 있습니다. 기체 내지는 물질마다 이 분리관 유지 온도가 있어요. 이걸 반드시 뭐냐면 지켜야 됩니다. 준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이제 분리관 온도 자체를 철저하게 제어를 잘 해줘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몇 도,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내부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계속해서 뭐냐면 시료가 지나가면서 냉각도 되고 뭐냐면 가열하면서 열을 뺏어가고 그러니까 이 정밀도, 온도 정밀도가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0.5도, 보통 스모스타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열을 뭐냐면 그러니까 접촉해가지고 열전대 온도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 접촉해가지고 이 열을 뭐냐면 직접 재가지고 여기에 뭐냐면 온도를 자동으로 어떻게 되면 제어를 하는데 주로 뭐냐 가열 방식이 이제 전기 가열 방식이 많이 씁니다. 전기를 가지고 히팅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작게는 뭐냐면 뭐 한 120도 정도에서 많게는 한 500, 그러니까 500, 뭐 50도 정도. 그러니 이 정도에 뭐냐면 각 물질마다 이 온도가 다 달라요. 이 온도를 자동으로 어떻게 됩니까? 자동으로 꾸준하게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뭐냐면 정밀도를 요구합니다. 온도 제어 정밀도를 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사실 뭐 그러니까 예전에는 돈이 없어서도 학교에서도 이걸 못 구했습니다. 그 정도로 뭐냐면 이 값이 비싼 장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거쳐서 뭐가 되면 이 분리관 내에는 이런 것들이 충전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hợp착형이나 분배형이나 다공성 고분자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대상 물질에 맞게 잡아넣는 거예요. 넣은 것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기에 뭐냐면 시료 처치 대상 가스가 이렇게 이제 기화되어 가지고 이 사이를 이제 통과할 때 뭐가 됩니까? 바로 뭐냐면 분배계수. 그럼 분배계수라는 것은 여기에 합착이 잘 된다. 그럼 분배계수가 큽니다. 그럼 여기에 이런 합착형 충진물이나 분배형 충전물이나 이런 것에 대상가스가 합착이 잘 된다. 그러면 분배계수가 큰 거라 그러죠. 분배계수가 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포화되고 해가 천천히 이동하겠죠. 그런데 뭐냐 분배계수가 작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전혀 뭐냐면 합착이 되지 않고 그냥 통과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동 속도가 달라지는 것이고 이동 속도가 달라짐으로써 그러니까 뭐냐면 정성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농도에 비례해 가지고 피크는 어떻게 됩니까? 높이 치솟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첫 번째보다도 두 번째가 피크가 높죠. 그거는 뭐냐면 농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량, 정성 이런 분석이 가능한 겁니다. 요거는 첫 번째 A1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러니까 분배계수가 작은 물질이에요. 그게 맨 먼저 저렇게 피크가 나온다는 거예요. 분배계수가 큰 물질은 A보다 크면 뒤에 나오죠.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이동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지저분한 것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검출기는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 여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검출기가 불꽃 광전자 검출기, 불꽃 이온화 검출기, 뭐 ECD, 전자포획형 검출기 이러한 형태로 검출기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 검출기는 뭘 반드시 지켜야 되느냐면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 재현성이 있어야 됩니다. 재현성은 두 번, 세 번 하더라도 오차가 적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선형적으로 감응을 해야 됩니다. 이 선형적으로, 비선형적으로 감응하게 되면 뭐가 되면 형태, 곡선 형태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선형적으로, 직선 형태로 뭐냐면 나오는 것이 좋고, 그리고 요 온도 중요하다 그랬죠. 400도, 요게 이제 그러니까, 까지가 작동이 가능해야 돼요. 여기에 검출기는 온도가 400도까지. 그러니까 VOC 분석을 할 때는 뭐냐면 400도 미만에서 분석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검출기가 400도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견딜 수 있어야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요거 시험에 잘 나오는 온도 범위입니다. 잘 받으시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검출기로 검출을 해가지고 이걸 이제 전기적 신호로 보내요. 전기적인 신호로. 그러면 보내가지고 여기는 이제 이 과정이 정폭기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생략을 했지만 이 정폭기를 거쳐가지고 신호를 정폭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크로마토그램을 얻습니다. 그러면 이제 A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되죠? 분배계수가 작고 합착이 잘 안 되는 그런 뭐냐면 대상가스가 먼저 나오고, 두 번째 나오는 거는 얘보다는 어떻게 되면 합착이 더 많이 되는 분배계수가 더 큰 것. 그래 분배계수가 크면 뒤쪽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농도가 A는 농도가 낮고 B는 뭐가 됩니까? A2는 농도가 높은 형태예요. 그러면 이제 만약 A의 농도를 구한다. A1의 뭐냐면 농도 C를 구한다 이거예요. A1 물질에 얘는 뭐가 됩니까? A1에다가 여기에 뭐냐면 A2에다가 이거 분해 뭐가 되면 A1 이런 식으로 해서 곱하기 뭐냐면 10의 6승하게 되면 얘 단위가 뭐가 되면 ppm. 이게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면적법이에요. 요 피크 면적을 각각 뭐냐면 여기다가 전체 면적에다가 대상 물질의 요 A를 구하면 A1의 면적, A2를 구하면 A2의 면적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분율을 취함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은 이 자체가 뭐냐면 곡선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적분기가 그 내부에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 이 적분기가 뭐냐면 축축축 하면서 전체적인 뭐냐면 이 피크 면적이 얼마인지를 금방 알아냅니다. 옛날에는 이걸 뽑아가지고 뭐 이렇게 작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접선과 교차되는 점에서 뭐냐면 직선을 꺼가지고 여기에 이제 폭, 피크 폭. 이거 뭐냐면 보유 시간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뭐냐면 계산을 일일이 뭐냐면 수작업 하듯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W1이라는 것은 저게 W1, W2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있죠. 피크 폭입니다. 폭이고 여기 TR은 뭐가 됩니까? TR이라고 하는 것은 보유 시간이에요. 보유 시간이고 이 하나가 돼 있는데 이제 보유 용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유 용량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보유 용량은 보유 시간에다가 여기에 캐리어 가스 있죠. 운반가스. 이 운반가스가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운반가스의 유량을 곱하면 됩니다. 이걸 곱하면 이게 보유 용량에 해당이 되는 거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에, 이런 크로마토그램을 가지고 단수, 이게 이제 단수 계산하는 식입니다. 단수 계산할 때 16W1분의 TR이라고 그랬죠. 이게 보유 시간이고, W1은 피크 폭입니다. 첫 번째 피크 폭이에요. 여기에 제곱을 하면 이게 단수가 되는데, 단수가 작게는 뭐냐면 한 1500 정도에서 많게는 이제 5만 정도까지 갑니다. 이 단수가. 예? 그러니까 뭐냐면 단수는 여기에 단수를 주고 이게 1500이다 이렇게 주고 단수가 줄 때 여기에 뭐냐면 요 값을 줘요. 요게 10mm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TR이 얼마인가? 그 16은 상수니까. 그 다음에 이제 TR을 주고 뭐냐면 피크 폭이 얼마인가? 이런 문제도 뭐냐면 좀 난이도가 높을 때는 꼬여가지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냐면 이 식 자체는 여기다가 해놓은 게 한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봐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여기에 뭐냐면 요 온도 중요하다 그랬죠? 요것도 중요한 거예요. 공식도 뭐냐면 알아두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 캐리어 가스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주입되는 VOC를 싣고 이 그러니까 분리관을 쫙 이동하죠. 열에 의해서도 뭐냐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N2 같은 거는. 그래서 뭐냐 여기에 운반가스는 이리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기 나가는 게 운반가스예요. 가스나 아니면 여기 측정되고 난 그러니까 잔류하는 뭐가 돼요? VOC. 이것이 이제 여기에 빠져나가는 겁니다. 네, 측정된 VOC. 이게 다른 쪽으로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빠져나가는 것이고, 이게 이제 검출을 받아서 지금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런 쪽으로 지금 이제 피크가 형성됩니다. 온도 정밀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0.5도.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런 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시면, 여기에 지금 아래쪽에 그려놓은 이 부분입니다. 아래쪽에. 지금 아래에 있는 부분을 지금 스톱을 시키고 아래에 있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가지 지금 게 있는데, 잠깐 한번 보시면, 하얀 게 뭐냐면 이렇게 직진으로 가고 있고, 노란 게 뭐가 됩니까?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가지, 그쵸?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노란색의 것은, 이게 노란색의 것은 지금 현재 뭐냐면 이동이 이러한 형태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표현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개념을 쉽게 이렇게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지금 애니메이션을 그렇게 처리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노란색 같은 경우는 이러한 형태를 이제 보이니까 이런 것들은 뭐가 됩니까? 이동 속도가 느려요. 속도가 낮습니다. 왜 이동 속도가 낮지? 이거는 뭐가 됩니까? 분배 개수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 개수가 커요. 그 hợp착도 잘 됩니다. hợp착성이 이게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분리관 내에 충전되어 있는 물질하고 저 노란 거는 어떻게 잘 hợp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배 개수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체가 되겠죠. 여기에 포화가 다 된 다음에 튀어나올 거네요. 그래서 노란 거는 보시면 앞에 하얀 게 먼저 나오고 뒤에 노란 게 나와요. 그렇죠. 이 뒤에 노란 게 나오는 것 자체가 뭐가 돼요? 저게 그러니까 늦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동 속도가 늦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동 속도가 빠르고 늦고가 여기에 뭐냐면 이 검출기 내부에 충진되어 있는 충진물하고 이게 미안합니다. 이게 분리관 내에 충진되어 있는 이 충진 물질과 대상 물질의 뭐냐면 hợp착 특성, 용해 특성, 내지는 뭐냐면 분배 개수의 차이, 이것 때문에 여기에 이런 피크에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피크에 빠르고 늦고 이 TR 보유 시간이 달라진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빨갛게 제가 해놓은 게 한번 보시면 잠깐만 다시 가서 여기에 보시면 빨갛게 이렇게 싹싹싹 나왔다가 사라져 버리죠. 그렇죠? 이렇게 사라집니다. 저 빨갛게 나오는 게 뭐냐면 유령 피크라는 거예요. 그 유령 피크는 지금 현재 뭐냐면 이렇게 형성되는 이 꼭대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꼭대기도. 그러니까 여기에 뭐냐면 이렇게 나오는 게 위에 꼭대기에 나와버리면 어떻게 피크가 이렇게 뭐냐면 예쁘게 돼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한쪽으로 뭐냐면 이렇게 쏠리거나 아니면 이쪽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파편이 돼가지고 이러한 식으로 쪼개지거나 그러니까 봉우리가 뭐냐면 예쁘게 나오질 못해요.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봉우리가 이게 삼각형 형태로 나오는 게 제일 안정적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기울어진 삼각형 그런 형태로 나오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여기에 뭐냐면 봉우리가 올라갈 때 뭐가 됩니까? 이것이 울컹울컹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런 유령 피크, 이 부분을 유령 피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령 피크다. 그래서 이제 유령 피크 자체는 저게 그러니까 있음으로써 그러니까 이 분석을 보다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하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얘가 왜 생겼지? 여기 내에 뭐가 됩니까? 잔류하고 있던 것이 뭐가 됩니까? 튀어나오는 거죠. 이렇게. 지금 뭐냐면 노란 거하고 하얀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그게 뭐냐면 여기에 깨끗이 청소를 하지 안 해가지고 이 뭐냐면 컬럼 내에 있던 것이 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경우. 그 다음 여기는 사실 뭐가 들어갑니까? 여기 분리관에서 이렇게 들어갈 때 운반가스가 들어가죠. 운반가스가 뭐냐면 여기에 뭐가 되죠? VOC를 가지고 VOC를 주로 분석한다니까 시료 채취 주입구에 이렇게 투입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는 바가 이 부분에. 그래 여기에 뭐냐면 시료 채취 투입구에 그 밀폐가 좀 덜 됐거나 아니면 여기에 들어갈 때 경막이 있어요. 경막이 뭐냐면 이게 헐거워 가지고 거기에 누설되거나 아니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게 이제 잔류된 물질이 나오나 클럼이 깨끗하지를 못해 가지고 그다음 운반가스가 뭐냐면 오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염된 운반가스가 사용이 됐다 했을 때는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형태로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제가 여기에 유령 피크에 대해서 뭘 했냐면 시스템, 칼럼의 오염, 그 다음에 운반가스의 오염, 칼럼, 그러니까, 자, 이래 끄니까 안 보이죠? 먼저 뭐냐면 시스템, 칼럼 오염, 그 다음 두 번째 칼럼 가스의 오염, 칼럼 잔류 성분, 여기 잔류하는 성분의 배출, 주입부 오염 물질의 증발, 여기서 증발된 거예요. 그 다음에 주입부 경막에서 뭐냐면 방출되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유령 피크가 발생하게 하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가스크로마토그래피법에서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운반가스 부분, 충진 칼럼, 그 구성, 주입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분리가 놓은, 오븐, 요게 구성이죠, 구성. 요게 구성. 뭐로 구성되어 있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세 가지하고, 이 검출계 종류, 요겁니다. 이거 주로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 충진 칼럼에서 뭐냐면 이것이 재료가 뭐냐, 요거.
스테인리스나 아니면 유리 같은 것을 쓴다는 것이고, 여기에 뭐냐면 주로 그러니까 산업위생관리에서는 합착형이나 아니면 분배형 충진물질을 씁니다. 그러니까 활성 알루미나이죠. 합착제로 쓰는 활성 알루미나.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규조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규조토. 실리카겔하고요. 그 다음에 합성 수지 형태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러니까 규조토 이런 거 이건 그러니까 내화벽돌을 주라는 겁니다. 재료 중에서 그러니까 1100도 정도의 그러니까 단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거기에 뭐냐면 규조토, 점토처럼 아주 얇게 빻아가지고 이러한 형태로 뭐냐면 사용을 하든가, 얘네들을 뭐냐면 가지고 이제 액체 담지를 시켜요. 담근다는 거예요. 담궈가지고 뭐냐면 그걸 그러니까 분리관에다가 이렇게 충진을 시키는 겁니다. 꼭꼭 그러니까 넣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충진돼가 이게 분리관에 원통으로 이렇게 생겼죠, 그죠? 원통으로 생겼는데 이 사이를 뭐냐면 이렇게 VOC가 통과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분배계수, 합착 특성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크고 작고에 의해 가지고 이동성이 달라지는 것이고, 따라서 이제 이 피크도 뭐냐면 달라진다. 이렇게 농도는 비례해서 피크가 커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뭐냐면 이제 급속히 이제 문제들을 한번 이 애니메이션 형태로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검출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검출기가 굉장히 조금 부족한 것 같아가 제가 여기다가 더 넣었습니다. 검출기 특성은 이 종류가 있어요. 종류. 그래서 앞에 뭐냐면 뒤에가 그러니까 제가 그 책을 봐줄 때도 이걸 한번 더 이해할 겁니다. 저 검출기 종류를 할 때요. 피, 퍼, 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피, 퍽탁, 이에 피가 난다. 퍽탁하고 맞으니까 이에 피가 나죠.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턱 있는 부분이 전부 뭐가 됩니까? 맞았으니까 되죠? 빨갛게 부어오르죠? 그래, 이게 뭐냐면 광이 나는 거 빨갛게, 광이 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열이 팍팍 난다. 이러한 형태로 뭐냐면 이 피, 퍽탁, 전부 광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면 E는 ECD를 말하는 거예요. ECD. P는 FID, 퍽은 FPD, 탁은 TCD. 이런 형태로 뭐냐면 야그를 이어버립니다. EP, 퍽탁, 전부 열광. 그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 네 가지, 그러니까 일단 검출기 알아뒀죠? 이거 알았죠? 얘 알았죠? 얘 알았죠? 그렇죠? 세 가지 알고, 그 다음에 열전도도 검출기, TCD. 저것까지 알았으니까 여기 질소인 검출기, 광이온화 검출기 저 두 가지만 어떻게 돼? 검출기 종류로 있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작동 원리하고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작동 원리로 맞는 것 했을 때 얘는 뭐가 되면 젯에 유입을 시킨다. 저것만 딱 기억하시면 되겠고, 요거는 베타선을 방출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일일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적어 드렸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핵심이라는 게 있대. 요게 딱 알면 이 말만 나오면 이건 전자포획형이야. 베타선. 이해가죠? 이게 뭐냐면 젯이라는 말만 나오면 이거는 뭐지? 불꽃 이온화 검출기. 이게 탁탁 하니까 등식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뭐냐면 요 부분을 잘 받아야 됩니다. 탄소수에 비례해서 감흥도가 증가하는 것. 그 다음에 감흥하지 않는 화학 성분. 이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자포획형 검출기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염소 화합물을 많이 이용합니다. 이렇게 염소 화합물 같은 경우는 사이마탄소, 할로겐, 과산화물, 퀴논 이런 것들, 니트로기 같은 것이 뭐냐면 전기 음성도가 큰 작용기. 요게 전기 음성도가 큰 작용기를 갖는 물질에 적합하게 적용되는 것이 전자포획형 검출기다. 그 다음에 이제 반응하지 않는 화학 성분이 있습니다. 감응하지 않는 것. 요게 뭐가 됩니까? 아민이나 알코올, 요게 탄화수 세 가지예요.
시험 잘 나오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시고, 주로 뭐냐면 염소를 함유하는 농약, 이런 것에 뭐냐면 주로 분석에 쓰는 것이 전자포획형 검출기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검출기로는 여기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식 문제 이거, 불꽃 이온화 검출기는 불꽃에서 뭐냐면 이온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지면 그게 이제 응축해가지고 그 뭐냐면 연소 과정에서 발생된 물질들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저온 부식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온도가 뭐냐면 100에서 100, 그러니까 100도 전후 80에서 100도 그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것이 여기에 지금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단원에 가보면 이제 다음 단원은 요거 끝나고 나서는 책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요거 분석은 그러한 형태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일단 PPT 해가지고 이해를 극대화시키고, 그 다음에 뭐냐면 교재에 있어가지고 교재를 한번 봐가면서 중요도를 다시 뭐냐면 체크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웠던 걸 토대로 해가지고 관연도 기출 연습 문제 내지는 예상 문제 뒤에 나오는 문제 이것들을 뭐냐면 별도로 많은 출제 횟수가 붙어 있는 이런 문제 중심으로 공부를 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